실화의 뉴스입니다. 드디어 2026년 경우년 2월 18일 수요일, 오늘 대한민국의 인간국보인 김영렬님의 실화를 선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십계영화를 본 다음 하나님과 예수님 계신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인정하였기에 그 10월 밭이 있었는데 밭에 가서 놀고 있을 때에 제 이름을 김영렬인데 영렬아 하고 부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놀고 있을 때에 두 번째 영렬아 하고 부른 소리를 듣고 누가 불렀을까? 산신이 불렀을까? 아니면은 귀신이 불렀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불렀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10월에서 집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나오신 젊은 여자분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나오는 성경책을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것을 보고 그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뒤에 무성영화 이순신 장군님의 흑백영화를 한다고 선전하는 것을 보고 간 뒤에 포장을 쳐놓고 야설극장에서 그 영화를 한다고 해서 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영화를 보고 있을 때에 저도 그 속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정신이 이순신 장군님이 일본하고 싸울 때에 거북선 내척으로 쳐들어오는 일본 군함을 바다에 수장을 시켜불고 전쟁이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뒤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작전상 전쟁을 중단하고 있을 때에 신하가 임금님한테 순신이가 전쟁에 안 나간다고 고해 바치니까 임금님께서 당장 잡아들라 해서 이순신 장군님을 임금님이 오라겠다 하면서 속으로 말을 끌고 와서 와라 하니까는 장군님께서 갑옷을 벗어버리고 한복을 입고 걸어 나올 때에 그 대사가 나중에 나오는 무성영화입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으면서 여자분들이 앉아서 장군님의 바지를 잡으면서 울면서 장군님 가지 마십시오 예언을 할 때에 그 순간 이순신 장군 입에서 나오는 대사 한 토막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놔라 이년들아 가슴의 정예를 풀탄다 놔라. 그 대사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순신 장군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영화계에 그 흑백 영화가 소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화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러고 난 뒤에 영화를 보고 있을 때에 선생님이 영렬이 네가 지금 그 말 했느냐? 네. 대답을 한 뒤에 영화를 다 본 다음 집으로 왔을 때에 그 다음 날 광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 박윤규 외숙부님께서 친구분하고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에 누님 물 한 모금 주시오 하니까는 우물에서 나온 물을 그릇에 담아서 드리니까 그 마시고 혼자 말처럼 이제는 우리나라에 정도령이 나타났으니 통일 문제고 이건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머니께서 그 정도령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쩌냐고요? 효살에서 이수진 장군 영화 보는 데서 발표가 되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누님 갈라요 하시면서 저한테 사탕 한 모금을 주시면서 영렬아 건강해라 그리고 되돌아가심을 봤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왜 어머니하고 단둘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 입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정도령이고 천재라고 하면서 또 신동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어른들이 말씀이 나오시는데 바른 말을 천리를 간다고.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각각해서 대통령 시절인데 이미 지도층에서 다 알고 대통령 각각에서도 이미 들었다고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에 선생님이 이영일 선생님께서 웅변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와라 교실로. 그래서 양시호라는 급장하고 저하고 둘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양일 선생님께서 국어책을 주시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양시호 급장이 먼저 읽고 두 번째 제가 읽었을 때에 양시호는 불합격이 되고 저한테는 이양일 선생님께서 웅변 원고 5장을 주시면서 화순 구운에서 웅변 들으니까 이걸 외워가지고 연습을 해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연습을 해서 화순 구운을 가서 웅변을 할 때에 입구에 경찰 2분이 서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그 웅변이 끝난 뒤에 보니까 이미 그 경찰 2분은 다 듣고 나서 다 가셨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럴까요? 이미 정도령이고 천재라고 소문이 돌았기에 검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 뒤로 세월이 흐른 뒤에 (1970년) 민주공화당
활동할 때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대통령 출마하실 때게 그러면 그 원고를 살펴본 다음 대통령께서 당선된다는 것을 알고 박준규 위원장님께 발언권 5분간의 시간을 빌려주십시오. 앞에 나와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박준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내빈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박준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내빈 여러분 앞에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기에 발전 건설하는 네 글자를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하신 박정희 후보께서 분명히 당선되십니다. 당선되셔야만이 우리나라가 발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이 안 되시면은 정치라는 두 글자를 유서를 걸고 자살하고 말겠습니다. 자, 너와 나 굳게 뭉쳐 대통령 일 잘하시라고 발전가사를 총 매진합시다. 5분 시간을 보면서 문 밖으로 나올 때게 이 위원장님하고 사무장님이 따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장축체관에 참석하게 해서 그 다음날 체육관에 나갔더니 관중들이 물선 뜸 없이 빽빽이 다 차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던 이 위원장님과 사무장님께서 앞에 나가서 혈서 한번 쓰지 라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와서 사회자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나에게 글씨 하나 쓰러 왔소이다. 옆을 비켰으니까 단상에 올라가서 제 나이 그때 20세 20살 때였습니다. 관중들을 훑어본 다음 종이가 있어야 혈서를 쓸 것 아닌가? 그러면 혈서를 뭐라고 써야 될까? 5글자가 머릿속에 떠오르기에 그 큰 책상의 서랍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랍문을 여니까 요즘 종이는 이렇게 깨끗한 이런 종이였지만은 그때 당시 종이는 시험지 하얀 종이가 아닌 누릿대한 큰 종이였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집어서 올렸는데 쉬어보니까 5장이요. 그래서 장지 손가락은 가리키는 것이고 약지 손가락은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자라는 약속의 선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이빨로 가서 이빨로 약지 손가락을 뜯으니까 피가 줄줄 안 나오고 한 방울씩 나오는데 손으로 탁 짜가지고 한 장에 한 장씩 5글자를 쓰고 써놓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회자님하고 이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혈서 내용을 맞춰본 다음 사회자님께서 굳게 뭉치자 성동구 병구당 위원장 박준규, 김영렬 혈서를 쓰고 내려갔으니 박수를 보냅시다 하여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우렁찬 박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려 퍼져 나오니까 내 몸에서 신기가 일어나 밑에 신음판으로 내려가가지고 혼자 춤을 춥니다. 올라가면서 춤을 추는데 계속 추고 있는데 의자에서 내려다보는 대선배님들이
어른들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내려오셔서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춤을 췄는 거 지치니까 걸어서 정문으로 나왔을 때에 이 원장님하고 사무장님이 따라오셔서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약국에 가서 손가락 치료 받으시고 대통령 각각해서 청와대에서 분날이 올 것입니다 해서 집으로 가서 다음 날 대통령 당선 여부를 알기 위하여 TV 뉴스를 보니까 당선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봤을 때에 본인은 대통령 각각에서는 투표를 해서 당선되시지만은 나는 투표 없이 대통령 자동으로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목숨을 걸었기에 그 생각하는 것은 자유의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초교 같은 큰 일을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혼자 참 후회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께서 저를 만나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아니, 그때 당시 1,000원짜리가 없었겠지. 소주 한 병을 사오라고 돈을 주길래 2억짜리를 한 병을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컵 2개 따라가지고 저한테 하나 마시라고 주길래 처음으로 같이 원샷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이라는 분은 가셔버렸고 나 혼자 앉아있을 때에 새록새록하니 억울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훌륭한 일하고 혈서까지 써내렸으면은 당연히 불러서 표창장 하나로 내려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없기에 서운한 마음을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오늘 내가 저 한강에 빠져버린다. 그때 뚝섬 성수동에서 생활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물로 들어가니까 물이 코 밑에까지 차올라오길래 어디선가 나와라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째 되었을까? 대통령 각각해서 이미 제가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다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이번에 일 열심히 한 김영란한테 선물을 주겠다 하시면서 공주인 박근혜님을 아낌없이 저한테 선물을 하셨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매를 주셨기에 그때 인연을 맺었습니다. 맺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안 계셔요. 고아예요. 고향은요 부산이에요. 이름은요 박재순이에요. 머리에 뒷머리는 등 뒤에 꼬리뼈까지 길게 땄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말하면 그 말이 씨가 돼서 참말로 과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어차피 당신하고 나하고는 헤어져야 할 운명이로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배신하려면은 오늘 여기까지 제가 찾아왔겠습니까? 딱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느 날 노트하고 볼펜하고 양말 2켤레하고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을 놓고 놔두고 자고 난 뒤에 내가 일어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가버리고. 그래서 그 양말 2켤레하고 노트하고 연필을 판단해 볼 때게 양말 2켤레는 동서남북 이거 신고 당신 가고 싶은 데로 가보라. 그리고 노트하고 볼펜은 여기다 무슨 말을 쓰든지 당신 알아서해라. 그 내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미 상봉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젊은 분이 찾아오셔서 절로 들어가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를 찾아가야지 해서 의정부에 있는 망월사옥에 올라가면 쌍용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갔었습니다. 갔는데 마당에 사람 한 사람이 안 보이기에 법당 뒤로 가고 싶어서 그 마음이 우러나서 법당 뒤로 가니까 스님 2분께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를 보고는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스님께 절에서 생활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못 들어오게 별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시골에 가서 아버지의 승낙서를 받아와라. 그리고 신문 증명서를 띄워와라.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전남 화순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버지가 쓰는 것처럼 제가 썼습니다.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절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아버지 이름 쓰고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신분 증명서를 하나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정부에 어느 다방에서 기다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기차를 타고 올라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다방에서 오전에 도착했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스님이 오셔서 한문으로 쓴 글씨를 주시면서 전남 구례 천은사에 찾아가서 종안스님께 글을 보여라. 그러길래 천은사에서 종안스님을 찾아가지고 글씨를 주니까는 그 읽어보고 주지스님이 계시니까 갑시다 해서 종구 스님이신 주지 앞에 가서 글씨를 주니까 스님께서 읽어보고 내 얼굴을
끄덕끄덕 하시더니 그날부터 바로 승려가 된 것입니다. 승려 생활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고 이미 외워가지고 부전스님이 됐는데 저녁 9시에 자고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어느 날 지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겨울에서 목욕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떠오르기에 캄캄한 새벽에 내려가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예불을 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천지사방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진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비춰주니까 스승님께 물어봤습니다. 스님, 새벽 캄캄한데 목욕할 때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몸에서 나가는 방광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때 법명은 정각이라고 받았습니다. 정각이 제자는 지극정성으로 정갈하게 목욕제기라고 계속 예불을 들으니까는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신장님이고 위에서 선물로 넘어지지 말라고 밝은 빛을 보내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듣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에 나라에서 나를 무서운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작전을 했더라고요. 무슨 공부냐? 얼마나 인내가 강한가? 끝까지 참을 수 있는가? 그 공부였습니다. 장교, 모자 쓴 장교 5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권총으로 겨누면서 도망가지 마라. 합장을 하면서 무슨 일이요? 저 소나무를 왜 베느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나무를 베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내가 저 사람한테 소나무를 베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소나무를 벤다는 소리 안 했기에 나는 모르는 일이요. 했더니 권총을 집어넣고 올라가서 종구 스님이 스승을 불러내가지고 네 제자 영렬이가 네가 소나무를 베라고 했다고 이 중놈아 그러면서 뺨을 3번 때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속 좁은 생각으로 한다면 모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제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무서운 공부를 대통령 특명으로 해서 내려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9시에 잠을 잤는데 문 밖에서 정각 스님 생각스님이 안 부르고 나이 드는 사람 목소리가 영렬히 영렬하고 계속 부르니까 문을 열고 왜 부르? 했더니 자네 스승이 잠깐 보자고 하네. 따라갔더니 지금은 천은사에 종무소로 돼 있지만은 그 방 넓은 방에 양복 입은 사람들 삥 둘러 앉아 있고 그 속에는 이미 보안계, 안기부, 정보부 형사들이 포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방 가운데 가서 무릎 꿇고 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냐? 분명히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무슨 공부를 독단적으로 나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은 작전을 짰구나 해서 앉아 있는데 스승님께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목침을 들더라고요. 목침을 대가리 끼기 전에 말해라. 이 누가 부르주리 하기에
스승님은 사회문중으로 말하자면 아버지나 다름없고 제자는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줄은 분명히 제가 풀었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했더니 스님은 배우신 분이라 목침을 놓고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가신 뒤에 한참 있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툇마루에 앉아서 스승님께서 고개를 푹 숙여 앉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제자의 마음에 나는 스승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승님 앞에 가서 짝대기를 짚고 갔습니다. 아버지, 나를 무서운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손과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땅이 꺼져로 한숨을 푹 내리신 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 저한테 이런 큰 공부를 가르쳐 주셨으니 천은사를 하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 큰절로 인사드리고 엎드려 인사드리고 전라남도 화성군 도곡면 집으로 갔을 때에 어머니께서 나를 공부 가르쳤다는 것을 모르시고 너는 가는 곳마다 동네 북장구처럼 두드러 맞고만 다니니까 저리 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기에 그 말이 제 귀에 들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누워서 예불을 드리고 잠을 자는데 그 통도사에서 천은사에서 짝대기를 짚고 온 것이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둥거웠습니다. 그를 가슴에 껴안고 상간백천을 날아가는데 그 짝대기가 바로 뭘로 변했느냐? 용으로 변했습니다. 용. 그러니까 용을 타고 사실은 상간백천을 날아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승복 바지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구멍 3개를 가위로 잘라내고 앞에 2개 잘라내고 등허리에 하나 잘라내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동네 앞에 나가서 큰절로 행기를 해서 동네를 향하여 절을 3번 한 다음 그때 마치 버스가 왔더라고요. 버스 딱 섰어. 한 다음 버스를 타려니까 문을 열어주게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서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용산역에서 내릴 때에 저한테 뒤에서 보신 분들이 이미 그분들은 느낌이 형사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암행어사 출동가 보네. 그리고 꼭 도사 같기도 하네. 아니면은 시험 보러 가는 꼭 선비 같기도 하네. 요즘 시대에 시험 보는 국가에서 시험 보는 제도가 있는가? 그 말씀 듣고 조계사를 찾아가 가지고 방에 들어가 그 짝대기를 몽둥이를 말을 걸쳐놓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을 때에 조계사 스님이 7분이 들어오셔서 그 스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해서 그 옷을 찢어입고 왔느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소성은 자비문중에 가나 사인문중에 가나 머리가 이렇게 돌지를 안 했지만 돌았다고 하니까 아니옵시다 해봐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다면 내가 참으로 미쳐버리는 거다. 그래서 미쳐버리는 사람은 미쳐버리는 행동 해버리는 모르는 법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왔소이다. 그랬더니 너 혼자 불교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구나. 그래 그 말 접어두고 말이야. 삼보사찰 한 군데를 선물로 줄 테니까 갈 곳을 말해라. 어디를 말입니까?
해인사, 불국사, 송광사, 통도사. 근데 불국사는 삼보사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글씨를 써서 왔어. 글씨를 받은 종이를 방바닥에 놓고 유심히 살펴볼 때에 오늘 스님께서 원하는 정답인 사찰을 지명을 해야 내가 합격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되면 나는 별 볼 일 없이 그냥 쫓겨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유심히 볼 때에 통도사라는 글씨를 봤을 때에 높은 오른손 높이 쳐들고 장시 손가락을 펼쳐서 천천히 내리면서 통도사를 지명했습니다. 저로 가겠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과연 도사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밥상이 들어오기에 공양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찢어입은 벗어버려 부사께다 쳐내버리게 다 벗어져 버렸어요. 바람이고 뭐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봉투를 하나 주시기에 단독으로 가서 그 많은 스님들 앞에서 돈 받은 사람은 나 본인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스님이 봉투를 줄 때는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씩 줄지언정 저는 여러 스님들이 보시는 앞에서 받았습니다. 금일봉을. 그래서 나와가지고 봉투에 돈을 씌워보니까 2,000원이 들었기에 차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산역으로 가서 무임자금은 그걸 받아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통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오청석답 옆에 제21세기 문명이 발달된 일에 도통한 도사 한 분이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 그걸 보고 탑을 돌면서 연불 하고 있을 때에 나를 발견하신 분이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을 때에 이리 들어가거라 해서 그 토굴로 들어갔는데 전기불은 켜져 있고 원탁자 위에 요만한 크리스탈 같은 돌이 비치는 돌인데 뺑뺑 돌려서 면도칼보다 날카로운 칼날이 쫙쫙 서 있는 것을 본 다음 원탁자에 놓고 스스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음 들어서 밑에 복성시 있는 데다 딱 찍어가지고 온몸을 젖먹는 힘까지 내면서 찢어 발기는데 사라지면 안 찢어지고 피 한 방울 안 나왔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피 툭툭 터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 생명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지쳐서 원탁지에다 놓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문 밖에서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나를 안내를 했던 분인데 나와서 목욕해라. 그 순간에 차가 내려가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는 관청에서 이미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도통한 장면을. 그래서 마당에는 물을 떠먹고 오는 물인데 그게 바켓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는데 그 물로 몇 바켓을 끼얹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법당에 들어가서 스님들하고 같이 예불을 드리고 난 다음 방에 들어왔을 때에 큰 스님께서 노장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도사님 우리나라 훌륭하신 스님들이 많지만은 나이 20대에 오셔서
도통을 해버렸으니 통도사를 하산하시오. 하산하면 어디로 갑니까? 바람 아프 촛불 같은 이 나라와 중생을 건지는 일을 해 주십시오. 해서 통도사를 하산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게 부산에서 영업용 택시를 탔을 때게 택시 기사가 차가 이상하다? 1차, 2차, 3차선에서 2차선 중앙선에다가 차가 이상이 있으면 1차선을 뽑아야 되는데 중앙선에다 세워놓고 번네트를 열고 인지 쪽을 틀어보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른쪽을 쳐다보고 왼쪽을 쳐다보고 하니까 경찰들이 오토바이 타고 줄줄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미 도통한 도사님을 내방문을 하기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나오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게 차 안에서 기사님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대한불교 조계종 주지가 내 아버지고 그럼 어때서 스님이 아버지냐. 어머니가 나를 낳아놓고 어머니는 세상을 죽어버리니까 아버지는 스님이 됐고 나를 올해 학교를 보내줬는데 올해 동국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학교만 가려고 하면 코피가 쏟아지니까 학교 가지 마라. 휴학기 내놓고 아버지가 300만 원 용돈을 줄 테니까 통도사 가서 있다 오니라. 내가 연락을 하면 그때 올리라. 해서 통도사 있을 때게 스님들이 왜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지 밥값을 안 주냐고 해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구했어도 연락이 없어서 신발을 채고 다 부산에다 쳐넣어버리고 지금 아버지한테 쫓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차비를 받아주겠다고. 아버지가 차비 안 주면은 현재 박정희 대통령 각각해서 내 고모부니까 고모부한테 말해서 차비를 받아주겠노라. 아니면은 고모부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차비 안 주면은 330 수사계장이 바로 내 외숙이니까 외숙한테 말해서 차비를 주겠다. 근데 거짓말하고 갔습니다. 서울 딱 도착했는데 종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파출소 앞에 파출소 소장님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바로 여기 세워주시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 부산에서 여기까지 10원 한 장 없이 거짓말로 차를 타고 왔으니까 마음대로 오시오 했더니 바로 정동경찰 서울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넘어갔을 때게 운전수는 보고로 안으로 갔고 그 다음에 형사 두 분이서 내 신분증 한번 보자 했는데 주민등록증하고 그때 민주공화당에서 이 당원증 이 20살짜리한테 당원증을 내려줬습니다. 그것은 현실로 말하자면 암행어사 마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 두 개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당원증에다 내 사진을 조그마한 사진을 붙였습니다. 근데 한 형사가 아니 여기 사진까지 붙여있네. 그러니까 한 형사께서 그럴 수 있다 하고는 돌려준 다음 시간이 흘러간 뒤에 그 운전수가 나한테 왔습니다. 와서 기사님 죄송합니다. 내 보잘것없는 옷이지만은 옷이라도 벗어줄 테니까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시끄럽다면 니비 작아라. 그러고는 운전수는 가버렸습니다. 자, 높은 의자에 있는 형사님께서 아침에 김영렬 너 할 말 있느냐? 딱 그러길래 내가 할 말 있으면 얘기를 왔겠냐고. 응? 구석구석 찾아봐도 할 말 한 개도 없소이다. 우는 목소리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쓱 쳐다보니까 형사님께서 천장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는 허허 형사생활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말하면 나도 할 말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사 두 사람이 와서
국밥을 시켜가지고 나이 드는 형사님께서 나는 밥맛이 없어서 이 밥을 못 먹겠으니까 이 밥을 드십시오 해서 통도서에서 나올 때에는 밥 2그릇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적외사하고 부산이고 다 연락을 다 취해보고 해서 밥을 2그릇 먹고 갔다 하니까 2그릇을 시켰던 것입니다. 2분이서. 그리고 나이 든 형사님께서 나보고 밥맛이 없어서 못 먹겠으니까 이제 밥을 드십시오. 배가 고프다 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이 나 아세요? 알지는 못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음식을 남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먹겠소이다. 냉정하게 딱 부딪혔는데 말없이 시간이 흘러갈 때에 그래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밥이라도 주려고 하셨구나. 앞에 갔습니다. 가서 참 식사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이게.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들겠습니다. 해서 깍두기고 그 2그릇이나 1그릇이나 다 부어버렸습니다. 부었으면은 당연히 국물이 넘칠러야 되는데 도로 1그릇입니다. 아마 그게 도술이겠지 아마. 그걸 들고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연설을 했느냐. 시골 농촌에서 식량 한 톨 한 톨을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어린 동생들은 덩어리에서 난 땀방울을 흘리면서 소나기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이걸 만들어냈는데 이걸 귀한 식량을 버릴 수가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음식 감지덕지하게 잘 소화를 시켜야지. 딱 먹고 나서 그릇을 포개서 한쪽에 놔뒀더니 군복 입은 형사인지 군인인지 김영렬 일어서 딱 그러길래 침이 잡아가려면 빨리 잡아줘 왜 인자 왔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가. 옥화팔로 정면도 안 차고 옆으로 살살 차기래. 아까 말다 취소할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교실 문을 여는데 종동역 처서의 형사님들이 원탁자 위에 원탁자가 아니라 1인 책상에 따푹 차 있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섰을 때 책상 하나가 있고 양쪽에는 형사님들이 2분이 경호처럼도 서 있고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서장님께서 서약서 한 장 써라 그 말씀이 나오셨다고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꼭 염라대왕 앞에서 무슨 심판받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약서가 뭐요? 그랬더니 옆에 형사님께서 앞으로 이번처럼 아름다운 일을 하라는 뜻이다. 서약서 글씨를 안 쓰고 한일자로 내 손이 양손이 막 지어버렸습니다. 볼펜을 쫙 긁었습니다. 그리고 주소 쓰기 이름 써버리고. 그랬더니 형사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배우신 분이 이거 보고도 모릅니까? 울뚱불뚱한 것은 말 안 듣는다는 뜻이고 반드시 긁어버리는 것은 정확하게 옳은 일만 하고 나간다는 뜻이다. 뜻이요.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형사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더 이상 말문이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났고 해서 그냥 나오려니까 한 형사님께서 젊은 형사가 우는 목소리로 저놈의 자식 용서해 주니까 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네 해서 군인이나 저런 사람은 경례를 하겠지만 저는 45도로 그냥 절을 3번 딱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날 버스를 타고 용산역에서 한강 다루구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투신해보려고. 한강 다루구에서 한강을 보니까 흙탕물이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어차피 몸을 던지려면 물이라도 깨끗했다면 내 몸을 던지겠는데 더러운 물에다가 어떻게 내 몸을 던지겠는가 해서 용산역 쪽으로 내려오니까 대기하고 있던 형사님께서
형사이신지 정보에서 나오셨는지 아니 동생 어디다 따온가 하시기에 한강더불어구에서 투신해보려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 흙탕물이 오늘따라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날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잡고 도를 건너주시면서 오늘은 어디로 갈란가? 통도사에서 도통은 나왔지만은 저를 부르는 곳이 없으니까 오라는 것도 없으니까 갈 곳은 시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형사님께서 나를 그분께서 나를 차라리 이 어른한테 인사를 드리려면 가라고 말해 이렇게 길 안내를 해줬더라면 갔을 텐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 입에서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못났을지라도 일단 불렀어야 됩니다. 안 불렀기에 그냥 시골로는 가야죠. 그래 앞으로 어디를 돌아다니고 싶을 때 기차비가 없어도 그냥 차 없으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돌아다녀. 알았습니다.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생활할 때에 어느 날 마루에서 연부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대통령 각하께서 마당으로 걸어오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3번 딱 그 말씀하시고 돌아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왜 나타나서 이 말씀하셨을까? 혹시 나라에 안 좋은 일이 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대통령 각하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통도사로서 이거 막아야 될 것 아닌가? 그 자리에서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대통령 각하 전상서 무궁화 삼천리의 금수강산에 우리 인간은 마음을 영작하거늘 어찌다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저놈 없인 대통령 각하께 돌아오는 미래일이 있어서 좋은 한마디 하기 위하여 면담을 요청하니 감히 어명을 기다립나이다. 이만 피를 줄이니 옥체 만수 무광하시옵소서 해서 편지 봉투 넣어가지고 청와대 주소를 제대로 모르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상서 내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농지통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체부가 봤을 때 이미 신고가 들어갔다고 듣겠습니다. 화순경찰서로다. 연락이 안 오니까 동네에서 큰 소리로 내 가슴에서 우러나 대통령 각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막 절로 터져나와. 그러니까는 이미 신고를 들었던 젊은 형사가 집에 오셔가지고 어머니께 왜 아들이 저러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알아? 아들이요? 머리가 지금 미쳐버렸어요. 그 말 듣고 형사는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쓴 것으로 내가 썼으니까 나를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그때 당시. 나라가 뒤집어지려고. 그런데 그리고 간 뒤에 청와대 정문까지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경비병이 장총으로 거총을 하면서 도사님한테 총을 겨눈 것은 안 듣는 짓인데 뭣도 모르고 그냥 거총 안 오고 그냥 서서 말해도 될 것 아닌가.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야 되는데 거총을 하면서 하니까 바로 총살이 일어난다는 것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 전남 화순에서 대통령 면담하려고 편지를 했어도 답이 없어서 왔다. 그랬더니 그럼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봐라. 안에 스위치를 누르면서 하겠다.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읊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 내용의 안에는 녹음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다 외우고 난 뒤에 기다려라. 검은색 차량이 오더니 장정 두 사람이 내려서 나를 차에 타라 해서
나를 데리고 간 것은 어디로 갔느냐. 응암동 정신병에 넣어다 쳐 넣어버렸습니다. 정신병에 있을 때에 몽둥이를 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두드려 패버렸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조금만 있어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는 안 쏟아지니까 지금 그날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는 내가 여기 병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3일째 됐는 날 도수를 부려야겠다. 시골 외갓집에 일반 전화가 있었기에 쪽지에다 전화번호를 적고 내 이름을 쓰고 이 문 밖에 아주머니 한 분만 지나가시오. 내가 말 흔들어 그러고 대해보니까 한 2초 있을까? 3초 있을까? 아주머니 한 분이 가까이 오시길래 창문을 열고 아주머니 전화 한 통만 해주십시오 해서 쪽지를 던져주니까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을 받았는가 어머니하고 형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병원을 퇴원해서 나갈 때게 버스 타고 갈 때게 속에 있는 그 병원에 준 약이 다 토해져서 도로에다 다 토해내버린 것입니다. 오바이트로. 그러니까 수도 서울에 이 도사가 오물을 그렇게 털어야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어. 갔을 때게 그네야 아버지가 위험하다 아버지가 위험하다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능주를 가니까는 능주에서 또 봉고차를 준비해놓고 어른들이 나보고 타락해서 탔더니 광주 정신병원에다 또 쳐넣어버리더라고요. 병원장이 대통령께 편지 쓴 이유가 무엇이냐 딱 물어보기로 해. 희양반아 당신은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받아 처먹고 일보는 거 아니야? 그래. 머리가 돌지 않는 멀쩡한 사람 갖다 미친놈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겠어 미친놈이. 내가 대통령 가깝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반란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편지 한 통 쓴 것이 그렇게 잘못이란 말인가? 자, 새가 새를 먹고 살 먹는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울어버렸으면 그 자리에서. 우지 마라. 달래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연락이 갔는 것 같다. 어머니께서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태원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 그럼 그렇게 했으면 나를 차에 태워서 보냈어야 되는 거야. 왜 어머니를 보내냐 말이야. 응? 그래서 집에 가서 버스 타고 갈 때에 드디어 주역이 발전 건설의 주역이 끝나가는구나. 그래. 막걸리 한 병 사들고 동네 앞에 있는 큰 당사나무에다가 뿌려주면서 당사나무야 네가 반드시 서 있듯이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고 대통령과 신변에 위험이 오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라. 나는 통도사로서 그런 더러운 사건들을 막아주려고 내가 편지를 써서 올리고 노력을 했지만은 인간들이 저 태양나고 했던 저는 무식한 놈들이 천년대기를 내다보는 도통하지도 않는 것들이 무엇을 아느냐 말이야. 막았기에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산나무요. 당산나무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새벽 4시쯤인가 3시쯤인가 됐을 때에 배성수 이장이 마을에 가면서 마이크로 비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아까 서가셨습니다. 딱 그 말이 터져나오길래 야 이 자식들아 그래 대통령 아까 가셨구나. 내가 괜히 대통령 아까 당선된다 그 말을 안 했어야 됐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말한 것이 내 잘못이었는가? 그럼 나도 가야지. 응? 나도 한 충신으로서 알고 보면 대통령 가게 사이인데 사이로서 아버지가 가셨으니 나도 가야지. 산에서 나무 해다 놓은 나무 장작나무를 마당에다 쌓아놓고
휘발유를 다 뿌린 다음에 불을 쳐들었습니다. 판결하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배한수 친구가 당장으로 뛰어넘어와가지고 나를 잡아다니면 내가 잡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는가 앞에서는 팔을 그냥 무릎으로 그냥 오른쪽 눈을 탁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렇게 해서 자살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 그 뒤에 80년도에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과연 바뀌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문으로 부산, 고아는 한글로 고아, 여자는 계집여자, 고아여, 박재순, 통도사, 근해역, 행불, 8594, 찾는 사람, 김영렬, 전화번호. 그때 성수동에 있을 때 내가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일보다 냈더니 또 동아일보에 있어서 또 신문을 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광고비가 얼마나 하면 1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줄 알고 그렇지 목마른 사람이 저기듯이. 그래서 1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20만 원이 들어갔지. 그래서 신문 광고를 냈어. 그렇게. 그랬더니 동아일보에 나왔을 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 왔느냐. 남자의 목소리다. 이 여인을 찾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기에 박정희 대통령 각각해서 이번에 일을 열심히 한 김영렬한테 선물을 주겠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내 조광지체를 찾는 중이다. 그랬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는데 이 여자가 부산이라고도 집이 부산이라고도 대구라고도 하고 충청도라고도 하고 강원도라고도 하는 머리가 조금 와락가락한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그러고 전화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소리 들었을 때 이 자식들 바로 박근혜 옆에 모략자들이 포진돼 있구나. 니들 마음대로 수행시효를 해라. 그러겠더니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금빛 나는 봉황새 한 마리가 날라오는데 오른쪽으로 날라와서 왼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몽을 해보니까 이거 오기는 온다. 진짜 베개가 온다. 오는데 가짜를 위장을 하고 올 것이다. 해서 그날 만나는 장소에 나갔을 때에 저쪽에서 앞에서 여자분이 가까이 오실 때에 남노한 차림으로 왔지만은 얼굴 관상에는 박근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고서 내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갔느냐. 아니 왔으면은 무슨 일로 왔다는지 말을 해야 되는데 멍하니 있어서 나를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서거를 하였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말하니까 눈물이 그 두 눈에서 쏟아졌던 눈물이 촥 쏟아진 것을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벌써 영덕이가 천재력하이 세 번 딱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날씨 추우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나 합시다 해서 짬뽕 그릇을 시켜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다방으로 갑시다. 그 여자분이 다방으로 갑시다 해서 다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1대1로 앉았는데 다방으로 갔으면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자기가 본인이라든지. 근데 얼굴을 바뀌었는데 말 안 하고 천천히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삼성 보험회사 다니에요. 보험회사에. 그래요? 그러면 그 손가락을 한번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손가락을 만져보냐? 손을.
그 기운을 알아보기 위해서, 더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내줬는데 가느다란 손을 만져봤습니다. 벌써 육감적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신분증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신분증을 내주더라고요. 신분증에 뭐라고 써졌느냐? 충남 논산군 두마면 하도리 신춘자. 그 신분증에 사진하고 얼굴하고는 딴판이었습니다. 남의 신분증을 나를 속이기 위해서 왔구나. 벌써 나를 도살해서 모르고 왔구나. 그리고 내 신분증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내 신분증은 그대로지. 김영렬이라고 써진 거. 다 봤어. 관련이 없으면 왜 보자고 왔겠습니까?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는 여기서 있지 말고 사무실로 갑시다.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하게. 그랬더니 따라오다가 딱 보니까는 도달해서 갔을 때게 여보하고 3번을 불렀습니다. 가보고 난 다음에 맹인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하고 눈 떠 있는 사람이 어깨 올라타가지고 양 귀를 잡고 운전을 하면서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는 쌩 씌워놓는구나. 나 여기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겠다 해서는 바로 시골 화순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게 화순에서 목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연불하고 다녔습니다. 경찰서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사법원 형사가 와서 김영렬 화순경찰서 보안계에서 오라간다는데 그래서 그 말은 오라가면 가야 됩니다. 일단 갔었어. 그랬더니 보안계 딱 들어가니까는 형사 1대1로 나고 앉아있는데 야 영렬아 천수식 한번 내봐라. 그때 이미 통로서에서 나온 지는 10년 딱 그때 10년 되었습니다. 그럼 천수신경을 내올 수 있을까요? 이미 절하고 나오는 문을 닫아버렸는데 절은 안 들어가 버렸는데 딱 판단해 보니까 이미 서울에 박근혜 쪽하고 전화가 오고 가고 하면서 불러가지고 지금 승부 그거 돌아다닌다니까 불러가지고 천수신경을 예발하게 해가지고 못 오면 끌고 와서 총살시켜봐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구나. 딱 느끼고 그래 천수신경 외우면 자네 뭐 줄란가? 담배 주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형사는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야 이 사람아 자네가 형사라겠어 나한테 스님한테 야자를 쓰는 거야? 야자로 말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야자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 천수님이 못 주려고 했더니 담배 주마 해서 목탁을 안 잡고 천천히 정거 지는 서리 서리 마서리 서서리 사바 서리 서리 마서리 서서리 사바고 읊어 나가는 동안에 사법원 형사들이 들어보고 나가고 끝까지 딱 외우고 나니까는 형사가 앞에 앉아있는 형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얇은 종에다가 붓으로 한글로 드디어 화수 내관은 내방을 했다는 뜻이고 한문으로 운명 감정의 대가 김영렬 선생 네 번째 줄은 한문으로 일명 아름다울 미자 친할 친자 미친 선생 이렇게 써졌는데 이야 드디어 나라에서 내가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제서 대한민국 관청에서 이런 훌륭한 대문서 대한민국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구입할 수 없는 이런 문서를 주니 고맙네
해서 접어서 집에 집어넣고 나온 뒤에 해석을 해보니 네 번째 줄에 미친 선생이라는 그 글자에 암호가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이미 미친 짓을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그 뜻이 뭐냐? 대통령께서 맺어줬던데 조강지처를 내놔라. 그런 일을 해라는 뜻이었는데 이미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넣느냐? 이미 소문에 최태미라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80년도에 만났을 때도 이미 나는 그 최태민하고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도 정리정돈을 하고 나를 만났어야 됩니다. 주변은.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망간에 그때 만나서 같이 행복에 나간다 치자 이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불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었고 지금 그 내용 정의를 내가 액자에 넣어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보안계에서 받았던 그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뒤로 그 충남 논산군 두마면 하도르라는 주소는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은 김종필 어른이 행정상 주소를 바꿔버렸더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고 그 뒤에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스님한테. 언제 스님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며 어느 교회를 갖다 욕을 하며 저기 하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말이야. 그리고 마귀라고. 바로 교회에 있는 마귀들이 말해.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야. 아무튼 시비를 안 건 사람한테 시비를 거니까. 나 앞에 가는데 앞을 가로막고 말이야.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화가 여기까지 차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런 화가 올라오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온 전단지들한테 주기래. 받고 안 받는 건 내 자유란 말이야. 마음에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미니까 꿀밤을 하나 탁 때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나보고 마귀라고 했겠지. 당신이 벌써 마귀여. 마귀들을 교회에 들어서서 교회를 막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너는 이미 지옥을 만들었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해야 돼.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 감고 나갈 줄 알아야지. 부처님이고 누구고 다. 부처고.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다 한 덩어리란 말이야, 우리. 다. 한 식구. 그래서 집에 왔을 때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미아역에 있는 대도 유니폼에서 승부꽃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스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서 이 푸른새에 대한 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어떤 설명이냐? 승부꽃 돌아다닐 때에 계룡산에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럼 37, 20일, 내 생일은 7월 21일이니까 21일 기도를 하고 딱 돌아와서 끝내고 돌아와서 집에서 자고 있을 때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옥수 선생님이 나타나서 푸른색 채널 몇 번이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색깔이 이러니까 지우지를 안 해. 그리고 대통령 욕수님이 왕비란 말이에요. 임금님하고 왕비님이 나타나서 보여줬으니까 머리에서 안 지워지지 그게.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그 상이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자상한 상입니다. 그 물태우라고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은 물태우가 아닙니다.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지.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들 중에 그런 인물이 있었느냐고 말이야. 자, 그래서는 그 미아전철역협회 대도유니폼에 있는 사장님께서 이 선목 얘기를 들어보고는 내가 푸른 옷을 구입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구입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번 우리 운세를 한번 봐주셔야 해서 운세 보면 팔자가 바꿔지지. 싹 봐줘버렸습니다. 그냥 봐주고 났더니 나오고 나서 나 옷 한 벌 해주셔. 무슨 옷을요? 파란 옷을요. 그건 무슨 옷? 재건복을요. 내 몸을 재고 다음날 목요일날 오세요. 갔더니 재건복 3벌하고 옷보따리를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리는 스님이 입고자 하는 옷을 못 만드니까 가지고 와서 해보십시오. 바로 이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시길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바느질을 몇 개 가지고 찾아다 놨습니다. 일단 찾아다 놓고 그걸 꿀밤을 때리고 그랬을 때에 그래 이제 승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3일 후부터 입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3일 후부냐? 파란색 낙하를 사가지고 대나무 삭가서다 뿌려버리고 해서 입고 나가야겠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밤에 또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머리에 가시를 썼더라고요. 그럼 교회에서는 멸류관이라고 하죠. 가시를 썼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가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2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는 그리고 나를 보시면서 내가 못하는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하면 해줬으면 좋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돌아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그 머리에서 지지질 않아. 그 꿈에 봤던 생각이. 그리고 어렸을 때 하느님이 나를 이름을 불렀던 생각이. 그리고는 백두산 천지에 가서 통일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통일기도를 할 때에 아까도 말씀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문제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밝히라 말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명령에 예수님과 통도사님 김영렬이가 기운을 받아 통일을 풀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잘난 것도 없습니다. 똑똑한 것도 없고 단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이 나쁜 소리로 욕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나라의 국민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 대통령을 요구합니까? 국민이 찍어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공산화를 만든다면 어느 누구인가가 목숨을 내걸고 청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오는 발자취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외국에서 사신이 와서 우리나라에 협박을 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 풀어라. 풀면은 당신 나라를 도와주겠다. 못 풀면은 당신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라. 그런 협박을 받았고 그 임금님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는 그 답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한 신하가 방을 써서 동네에다 붙이십시오. 그 내용을. 그럼 누구인가가 아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를 되옵니다 하니까 임금님이 바로 그러라 해서 전국에다 쳐버렸습니다. 그거를. 그랬더니 어느 날 나이 어린 총각이 와가지고 사또를 찾아와가지고 사또님 내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 임금님 앞에 데려다 주시오. 그러니까는 야 이놈아 너 그 답을 못 풀면 너는 사형이여 죽어도 좋냐 그렇게 예, 좋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하거든. 그래서 임금님 앞에 가서 말하니까는 그러면 뭐 답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신들 있는 데 가서 그 문제를 답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신들 모인 자리에 가서 갔습니다. 근데 모인 자리에서 답을 거기서 맞춰버렸습니다. 뭐를 맞췄느냐. 말 두 마리인데 어떤 놈이 애미고 어떤 놈이 새끼인가 그걸 알아맞혀라 이게요. 키는 똑같은데 비슷한데. 근데 바로 저놈이 저 말이 애미고 이거 새끼입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에서는 사진을 놀래가지고 그냥 당신 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황제님한테 말해서 당신 나라를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이제 감동해가지고 궁궐을 불러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서 답을 알았느냐. 그러니까는 사실은 고려장 시키는 어머니를 참 나를 낳은 어머니를 고려장을 못 시키고 골방에다 숨겨놓고 내가 모시고 있다가 그 답을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답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순간으로 전국에 고려장을 취소해버려 말이야. 해가지고 임금님이 그 노모와 그 총각을 살펴줬다는 그런 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영렬이가 나이 어렸을 때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20대 가서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큰일을 했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답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고 또 통도사에서도 도통어 나왔다는 것이 실화니까 그러면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말이야.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가 했으면은 좋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발표를 해보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회의원 여러분한테도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나라 살림을 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시오. 왜 서로 헐잡고 그러냐 말이야.
뜯어내고 쉽고 흐는 시간 있으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라고 말이야. 일. 지금 그게 일이야 지금? 아침 저녁 뉴스마다만 싸운 것이 나오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선물이 받았다 이거 치자 이거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선물을 받아.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통령 부인만 선물을 받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선물 받지 말았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려야 돼. 그러면 선물 받은 사람 다 잡아넣든가. 대통령도 인간이란 말이야. 왜 그렇게 할 일 없어서 그렇게 씹어돌리고 하냐고 말이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그래서 절반으로 쪼개듯이 딱 쪼개버려가 말이야. 송충이처럼 나라 살림 갉아먹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장사하는 가게마다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금. 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틀렸다면은 나한테 돌멩이를 던져도 좋다고 말이야. 지금 대학을 나오고 배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니까 어린애들도 부모님이 재산 있는 것을 빼앗겨서 노모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말이야. 흉기로 또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칼로 푹푹 쑤셔버리고 말이야. 그런 더러운 세계를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정치인들이 당신들이 먼저 그렇게 행동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에는 칼을 들었단 말이야. 칼.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지역계엄령 선포를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계엄령 선포를 하려면은 전두환 대통령처럼 군인들 풀어가지고 군인이든지 누구든지 아니 국민이든지 피해를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계엄령이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었냐고 말이야. 뭔가 윤석열도 자기 가슴속에 뭔가 안 맞으니까 한번 겁을 주기 위해서 한번 그랬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개미 새끼만 죽였냐고 말이야. 따지고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여태까지 재판만 하고 있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국 시진핑 만나가지고 뭐 잘못하고 있다고 어쩐다고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응? 통이라는 것은 상봉이야. 상봉. 일단 만나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응?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각하한테 한마디 하겠는데, 응? 왜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 국민들한테는 은행에서 융자를 내줘도 이자 없이 얼마든지 해준다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자를 받으면서 중국 국민들한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안 주고 왜 그렇게 편파를 하고 있어? 그럼 이재명 대통령 당신도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야?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 아니라면 왜 대통령 자리에 있냐고.
국민이라면 그 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지. 왜 식구를 갖다가 감고 싸워 나가야 됐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좀 해줘라 그 말이야. 근데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융자를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고 뭐고 집을 많이 사불고 말이야.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내가. 금배지는 나라국에 써졌잖아. 황금이 빛나듯이 그런 좋은 일을 해라는 뜻이야 그게. 근데 왜 금배지에 더러운 욕을 묻게끔 하냐고 말이야.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환멸을 느낀대요. 환멸이. 당신들 있는 데서는 그 말 안 들어가겠지. 나는 그 정보를 다 들었기에 이 말을 내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야 알고 보면은 지금.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올해 2026년 병원년에 들어서서부터는 새로운 정신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식구를 감고 쌓아두는 정신으로 국민을 우선시하고 대통령 각하부터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나라의 통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어. 그거 고치지 못하니까 통일 못 보니까 저는 그 기술자입니다. 통일을 고칠 수 있는 기술자. 그래서 이 기술자를 한번 사용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밥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떡을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생각만 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 각각에서도 그 훌륭한 분께서 감히 공주인 박근혜를 나한테 맺어줬겠습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중상 뭐라고 그래서 헤어졌지만은 박근혜는 안 본 데서 울고 있습니다. 내 눈에 그게 훤히 보입니다. 울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 유튜브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님 울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어머니라고 억울하게 가시지만은 이 통도사가 계속 염라대왕님한테 극락세계인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옥 속에 있었던 것을 이 통도사 여태까지 그러나온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나왔으니까 이 사회자식을 나를 보듯이 용서해 주시고 극락왕생하셔서 오셔서 올리셔서 왕좌에 임금이 앉는 왕좌에 앉도록 해 주십시오. 자, 국민 여러분, 희망을 한번 냅시다. 용기를 잊지 마시고 쨍하고 했던 날이 온다고 큰 날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